사람이 많으니까 화장실도 힘들죠. 여기 겨울이 좀 지나야 위에 게 열릴 수 있대요. 그래서 한 1월 달까지만 아마 못 쓸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자, 375페이지 거기 8번에 건축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 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오타난 게 있는데 이게 내벽력이 아니라 이게 내력벽입니다. 이거. 그 내벽력도 있죠. 내력벽인데 오타 났어 두 개가. 그거 고쳐주시면 되고. 선생님 내벽력은 뭐예요? 그러면 안 돼. 내력벽이 오타 난 거예요. 예. 자, 그림으로 봐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일단 신축은 초등학생 애들도 그냥 빈 땅에다 건물 지으면 신축이지 뭐 누가 틀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 그리기 전에 제가 그려놓은 거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대지인데 현재 건물이 없죠. 그래서 벗을 낮자 써서 우리 뭐라 그래? 나대지라고 그래요. 현재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여기다가 새로 건물을 이렇게 졌어. 우리 이거 뭐 했다고 그래? 이걸 신축이라고 그래. 이거 당연히 신축이지. 이거 누가 틀리겠어요, 이거. 어? 주변에 공인중개사 주변에 개도 발로 차면 신축 그래. 신축. 개도.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틀리는데 요 놈이 틀리게 됩니다. 요게 부속 건축물이에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이 있는데 새로 건물 졌어. 잘 봐요. 지금 화장실을 짓고 나니까 집이 필요해 이게 아니죠. 집이 필요한데 화장실 먼저 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주가 아니라 얘가 주죠. 그럼 얘 부속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물을 진 거야. 그걸 신축이라고 그래요. 이걸 증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 즉 화장실이 있는데 집을 지었다. 이건 뭐예요? 신축이에요. 근데 집이 있는데 화장실이나 차고를 별도로 지었다 그러면 증가된 걸로 봐서 걔는 증축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주신이라고 그래.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서 얘를 주로 내지 얘를 내지는 않아요. 주로 이거. 자,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었다 뭐예요? 신축이에요. 그럼 이제 신축은 두 가지 개념인데 자, 이번에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야.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커질 수도 있고 위로 커질 수도 있죠. 옆으로 커지면 뭐가 늘었냐면 요 면적이 늘었죠. 요 면적 우리 무슨 면적이라고 하죠? 건축물의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이죠. 그 건축 면적이 늘었고 위로 가게 되면은 자 위로 갔어. 위로 가게 되면 뭐가 드는 거냐면 바닥 면적이 합계를 뭐랬지 아까? 연면적이 늘어난 거죠. 기존에 높이가 여기까지였는데 높이가 여기로 바뀌었네. 한 층이 더 졌죠. 그러면 이제 늘어난 게 세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늘어났냐면 연면적도 늘어났고 높이도 늘어났고 층수도 늘어났죠. 그래서 요 네 단어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었다 그러면 증축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었는데 연면적, 건축 면적, 높이, 층수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뭐다? 증축이에요. 볼까?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오는 게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점인데 개축하고 재축의 공통사항은요.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해체를 해버렸으면 내 의지로 한 거죠. 그럼 고칠 개자 써서 걔는 뭐예요? 개축이 되고 내 의지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후 밀어버렸어. 멸실이라고 그러죠. 멸실되고 동일 규모로 다시 지면 뭐라고 불러요?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일 규모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해체를 내가 했어요. 근데 무슨 규모로? 동일 규모면 기존에 있던 규모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내로 다시 내가 축조를 했다. 그건 개축인데 지금 현재 몇 층 건물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안 넣어놓으면 이따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몇 층이에요? 좀 이따 물어볼 건데 몇 층이었어요? 6층 이러면 안 돼. 몇 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했어요. 해체한 상태에서 몇 층 졌네? 그럼 이거는 동일 규모 내죠. 이걸 이제 개축이라고 하는 거야. 1층을 짓든 2층을 짓든 몇 층 이내로 지어야 돼? 4층 면적 이내로 치면 개축이 되는데 얘가 기존에 4층 있었는데 전부 철거할 수도 있고 일부러 해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지금 현재 두 가지 무슨 해체했네? 아까 몇 층이었는데?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1층을 지었다. 나 뭐 한 거죠? 응? 나 지금 무슨 행위 한 거야? 진짜 이렇게 비협조로 나올 거야? 네. 아까 몇 층이었는데?
4층이었는데 전부 해체했는데 1층이 됐어요. 그럼 동일 규모 내죠. 동일 규모 내니까 뭐해? 개축. 2층 줘도 개축. 3층 줘도 4층 줘도 여기까지는 개축이 맞아요. 그런데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아까 몇 층이었었죠? 4층인데 전부 없어지고 더 큰 거 들어왔죠. 이건 새 거로 보고 새 거로 봐. 새 거니까 뭐예요? 얘는 신축으로 봐요. 신축. 근데 얘는 무슨 해체였었어? 근데 얘는 일부 해체예요. 아까 몇 층이었었었죠? 4층인데 1층을 남겨두고 이거 철거 해체를 안 했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2, 3, 4층만 해체를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한 층을 올렸어. 이거 뭐야? 증축이야, 신축이야, 개축이야, 재축이야. 어? 응? 어? 뭐라 그러는 거야? 안 들려. 아까 몇 층이었는데 4층 이내죠. 개축이죠. 3층 줘도 개축이고 4층 줘도 개축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몇 층이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개축인 거야. 근데 얘는 일부가 해체된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는 신축이어야 돼? 증축이어야 돼? 증축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구분하는 거야. 전부 해체한 다음에 늘어나면 신축. 일부를 없앤 다음에 늘어나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얘는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원인이 이거 해체였죠. 해체가 아니라 이게 멸실이 돼버렸을 때는 단어가 뭐로만 바뀌고 재축으로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 뭘로 됐네? 자, 4층이 있었는데 전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다시 4층을 지면 이건 4층 이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재축이에요. 근데 얘가 전부 멸실이 된 거야. 그 상태에서 1층 지면 재축, 2층 줘도 재축, 3층 줘도 4층 줘도 그런데 여기서 늘어나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새거 들어온 거죠. 그때는 뭐라고 그래? 신축. 근데 만약에 여기는 현재 멸실이 안 됐어요. 2, 3, 4층만 멸실이 된 상태에서 2층 지면 재축, 3층 줘도 재축, 4층 줘도 재축인데 여기서 늘어나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로 봐서 증축이에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갑의 건축물이 2층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 해체한 후에 3층으로 축조하면 증축이다. 신축이죠.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3명 있어요. 놓치면 안 돼. 아까 몇 층 있었다고? 아니, 방금 전에 2층 있었댔잖아. 2층 있었는데 전부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3층을 지었어. 그러면 전부 해체한 후에 커진 거잖아요. 커진 거니까 신축이에요. 기존에 10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5개층 맨 위에 있는 6, 7, 8, 90을 딱 해체한 다음에 15층이 됐어요. 그 뭐야? 증축. 남아있는 상태에서 늘어나면 뭐야? 증축이에요. 그래서 전부 없어지고 늘어나면 신축. 일부 없어지고 늘어나면 증축.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무슨 지문이 나오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인데, 자, 일단 건물의 중요한 부분 아까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 주 6개 있었죠. 걔를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는 순간 개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대지에서 요거 위치만 이렇게 옮겼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해체하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면 이전인데 얘가 같은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대지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얘가 나대지냐 건부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른 대지로 갈 때 여기 나대지로 온대.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어요. 그럼 뭐야? 자, 잠깐. 얘가 이렇게 해서 일로 왔어. 이게 뭐야? 신축이지. 신축이지. 뭔지 신축. 아까 했잖아, 이거. 걔도 발로 차면 신축한다고 그랬잖아. 예. 근데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로 오면 무슨 면적이 늘어난 거죠? 건축 면적,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야죠? 증축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얘는 증축이야. 그럼 이게 신축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네. 그래서 이제 이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면 뭐예요? 이전이고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 또는 증축으로 본다. 만약 해당 대지가 나대지였다면 신축, 건무지였다면 증축. 그거까지만 알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 문제 다 풀어요. 요게 이제 질문 오신 건데, 이게 김민경 님인데, 교수님,
이 강의하고 나서 다음날 질문 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까봐 내가 보여준 거야. 정리하다 보니 개축하고 재축 설명하시면서 4층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했었죠 제가. 근데 4층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4층을 지으면 개축이고 만약 5층 건물을 지으면 신축으로 보는 건가요? 맞죠?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일부만 해체한 다음에 4층 지으면 증축인 건가요? 동일 규모 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개축이야지.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개축하면 이건 재축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뭘 개축했는데 어떻게 재축이야? 이런 말 자체가 아니지. 자연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동일 규모 내에서 다시 지었다면 그거는 재축으로 본다는 것인가 이렇게 했어야죠. 제가 뭘 틀렸는지 알겠죠? 그럼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정리했잖아. 왜 울고 있어? 유유.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면 되는데 요거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썼어요. 답변 드린 건데. 네, 안녕하세요. 글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전체가 1층에서 4층 건물이 있었다. 이걸 전제로. 그런데 전부를 해체한 다음에 1층 지면 뭐죠? 동일 규모 내니까 개축. 2층 저도 개축. 3층 저도 4층 저도 그러니까 동일 규모 내니까 다 개축인 거죠. 근데 전부 해체한 다음에 5층이 되면 완전 새 거잖아요. 완전 새 거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새 건물로 간주하고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 이 된 거죠까지. 그 다음에 4개층이 있었는데 2, 3, 4층 1층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2, 3, 4층 즉 일부만 해체한 다음에 1층이 됐어. 그러면 1층을 증축하게 되면 2층이 됐어. 그럼 이건 증축이 아니라 뭐예요? 개축. 아까 몇 층 이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축이고 3층 줘도 개축이고 4층 줘도 개축인데 1층은 남아 있었잖아요. 그중에 5층이 된 거는 증가된 거로 봐서 뭐예요? 기존의 건물이 남아 있어서 증가된 거로 본다. 이 말뜻 이해됐죠? 여기서 원인이 해치였던 거를 뭐로 바꾸면 멸시로 바꾸면 다 똑같이 개축이 뭘로만 바뀌는 거예요? 재축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말뜻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면 거기 교재에 써 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조문에 말로 어떻게 써 있냐면 자, 이거 신축부터 볼게요. 신축. 신축이 뭐야? 그러면 일단 건물이 있는데 없는데.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축조했다. 요거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야. 근데 아까 부주신이라고 그래서 부속 건물 화장실 있는데 집을 지었어요. 주택 건물 지었어요. 부주. 새로 주택 건물 짓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신축. 그리고 개축, 재축이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건 뭐냐? 동일 규모는 빼고. 그다음에 2번. 증축이란 아까 네 단어 기억했죠. 옆으로 가면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위로 가면 연면적하고 층수하고 뭐 높이.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늘어나면 뭐예요? 증축이에요. 요 네 단어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에 개축하고 재축의 차이점은 원인만 달라요. 얘는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그럼 여기는 뭐하고 해체하고 무슨 규모 내로? 종전과 같은 규모 내로 다시 지면 이게 개축인데 전부 해체한 상태에서 늘어났을 때는 신축. 일부가 해체된 상태에서 늘어나면 증축. 그 표현은 법조문에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게 원인이 천재지변 그밖에 제로 뭐 됐네? 멸실이었을 때 동일 규모 내야 되죠. 다음 요건 종종 규모 이하여야 되고 이게 층수 높이도 다 종종 규모 이하여야 돼. 종종 규모 초과하는 이거는 예를 들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다 종종 규모 이내여야 돼요. 그러면 결론 얘기할게요. 해체하고 동일 규모 내로 다시 지면 개축. 멸실되고 동일 규모 내로 다시 지면 재축이다. 근데 전부 없어지고 늘어나면 신축. 일부 없어지고 늘어나면 증축.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전에서는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무슨 대지로?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이란 말로 써 있잖아요. 다른 대지면 그 대지가 나대지면 신축, 건부지면. 그러면 그런 말이 없으면 신축이나 증축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말 뜻이에요. 이해 됐죠 이거? 됐어. 여기 건축이고 그 다음에 9번에 결합 건축은 뒤에서 나오는데 도로인데 A 땅이고 B 땅입니다. A 땅, B 땅인데 여기 100m 이내
이내의 거리에 얘가 용적률이 얘가 500%고 얘도 용적률이 500%인데 얘가 용적 500%를 다 찾아 먹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려고 이만큼을 더 줬어. 최대한 줬어.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500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썼어요. 요 200을 안 썼죠. 요 200%를 얘한테 파는 거야. 팔면 용적률 200%를 더 줘서 얘는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합해서 건축한 데서 이걸 결합 건축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축? 그럼 얘는 뭐를 산 거죠? 용적률을 산 거라 용적률 양도 제도예요. 그러니까 TDR하고 유사한 거야. TDR 들어봤어요? 트랜스퍼 디벨롭먼트 라이트에서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개론 시간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이렇게. 그 TDR이라고 배울 건데 여기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뭐 양도 제도예요? 용적률 양도 제도입니다. 그럼 용적률을 양도해서 팔았는데 서울에 있는데 부산 걸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몇 미터 이내라는 말이 있어요.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서 만나. 그래서 용적률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지 건폐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단어 기억하셔야 돼?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같이 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거 무슨 건축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합 건축. 됐고, 그 다음에 대수선. 이거 어렵습니다. 자, 아까 대수선은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을 수선하면 뭐예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돌뿌리가 있어 가지고 돌뿌리에 자빠졌어요. 이렇게 넘어졌어.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이렇게 해서 약간 상처가 났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종합병원 가야 돼요? 의료병원 가야 돼요? 약국 가면 돼? 손이 좀 까졌어.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가요? 아니잖아. 약국 가잖아. 그럼 이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지? 수선한다고 그래. 수선.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그러지. 근데 자빠지면서 여기 뼈 쪼가는 거에서 가슴을 치면서 여기서 내장이 나왔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지만 기억이 나서. 그럼 얘 약국 가야 돼요? 종합병원 가야 돼? 그럼 거기 가서 수선하는데 큰 수선해야 되죠. 큰 수선이니까 뭐예요? 그럼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이건 굳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아까 주요 뭐예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을 하면 요거는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먼 수선이라고 하고 대선이니까 뭘 받아야 돼? 허가. 수선할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형광등이 지금 현재 꺼져서 형광등 갈 때 허가 받고 해요? 그냥 해요? 이런 거 집수리니까. 근데 기둥을 내가 하나를 넣었다 뺐다. 그럼 다음 주에 안 와요, 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요 구조부가 뭔데요? 약간 불러요. 네, 기, 화, 호, 지, 주. 얘를 증설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뭘로 보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잘 봐요. 기둥을 증설 해체했어요. 기둥을 하나를 넣었다 뺐어. 이거 위험한 건지 수선 변경은 기둥을 빼바로 문질렀어. 어느 게 위험해 보이세요? 증설 해체가 위험해? 수선 변경이 위험해? 그래서 증설 해체는 1개라든 2개라든 3개라든 무조건 대선으로 보는데 수선 변경은 1개 말고 2개 말고 3개 이상 할 때만 대선으로 보겠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놓고 잘 봐요. 내력벽이라고 돼 있죠. 주요 구조부입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는지 봐요.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 써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거나에서 끊을게요. 그럼 여기서 뭐 하거나 증설 해체 얘는 뭐예요? 수선 변경 앞에는 얼마 이상 써 있네. 그럼 2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거는 대선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50제곱미터를 수선하면 대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기둥이 있어. 기둥. 내력벽, 기둥보 이거 다 뭐라 부르죠? 주요 구조부야. 얘를 증설 해체하거나 얘도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데 수선 변경은 몇 개? 그럼 수선 변경은 1개 하나 2개는 아니란 얘기네. 몇 개 이상? 그럼 숫자는 증설 해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수선 변경에 붙어야 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어.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이제 보기 싫어질 거다 이제.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붕틀. 자, 바닥. 그다음에 주계단. 그러면 내기 바보 지주 할 때 바가 뭐였죠? 바닥. 지가 뭐였지? 주가 뭐예요? 주계단. 그럼 1번부터 6번까지는 주요 구조부네. 그죠? 주요 구조부인데 전부 다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공통사항부터 봅니다. 증설, 해체. 얘도 뭐예요? 증설, 해체. 근데 증설, 해체 앞에 숫자 안 붙어 있죠. 근데 여기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이상? 여기 수선 변경이고 얘도 수선 변경이에요. 근데 얘는 숫자가 안 붙어 있네. 그럼 5번하고 6번은 숫자가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 5번하고 6번은 숫자가 안 붙어 있어.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6번까지가 내기, 바보, 지, 주죠. 보시면 자, 증설해체란 표현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다 있죠. 그럼 이제부터 주요 구조부인데 증설해체했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대손이에요. 근데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수선 변경 앞에 얘는 몇 개 써 있네? 3개, 3개, 30제부터 써 있죠. 근데 얘는 숫자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래서 얘를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 이걸 줄여서 방방계단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만. 방방계단. 얘는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증설하든 뭐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얘는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거 하나 다 외우려면 1년 걸려. 근데 그 10분 안에 끝내야 되나 지금. 거기 들어보세요.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지주인데 증설 해체하면 무조건 뭐다? 대수한. 수선 변경이란 말 앞에는 몇 개 이상? 면적은 얼마? 단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수한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구 살고 여러 세대 사는데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세대수 늘어나죠. 그리고 수선 변경했을 때도 이게 세대가 합가되거나 이게 분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면 무조건 대선으로 봐요. 숫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인데 다중주택은 안 써 있죠. 이걸 가세라고 그래. 부산말로 가위를 뭐라고 그래? 가세 갖고 온다 그러잖아. 가세는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가세는 뭐? 건드리면. 그리고 마감 재료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력벽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난방이 너무 안 돼. 그래서 마감 재료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증설 해체하든 면적도 얼마 이상? 이건 내력벽하고 똑같네. 그래 그럼 이거를 한 페이지를 줄이려면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일단 증설 해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다? 대수한.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면적은 30 이상을 하게 되면 대손입니다. 그리고 방방계단,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을 건드리면 뭐예요? 대손. 가, 세. 다중주택 아닙니다. 다가구하고 뭐? 다세대. 건드리면 뭐예요? 대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다시. 교재 옆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자, 일단 증설하고 해체 나오고 수선 변경 나왔어. 얘는 숫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선 변경은 몇 개? 면적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건드리면 수선하면 대손인데 아까 방방계단하고 가세 있었죠. 얘네는 뭐 하면? 건드리면 대손.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그러면 방이 뭐였지? 방이?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가가 뭐였어요? 다가고 무슨 세대? 얘네들은 뭐 하면?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서 건축하고 대손 섞어서 문제 내버려요. 그래서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건드리면 대손이고 마감 재료는 똑같이 내력부가 똑같이 증설 해체하거나 몇 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뭔다? 대손. 그래서 여기 칸 안에 넣을 칸을 한번 해볼까? 증설 해체란 표현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인데 무조건 뭐고요? 수선 변경이란 말 나오면 몇 개 이상? 면적은 30.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방방계단하고 가세는 뭐 하면? 건드리면 대손이에요. 이제 말로 해볼게요. 그거 들었어요? 보고 대답해도 돼요? 기둥을
두 개를 증설하면 뭐예요? 대손이죠. 두 개를 수선하면 집수리. 집수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증설할 때는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무조건 대손인데 기둥을 두 개를 수선하면 그냥 수선 집수리. 근데 세 개 수선하면 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수선 변경 앞에는 몇 개 이상? 세 개. 근데 계단 있죠, 계단. 주계단을 두 개를 만약에 수선하면 대손. 한 개를 수선해도 한 개를 증설해도. 그래서 방방계단을 건드리면 대손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안 하면 이 집은 절대 못 풀어. 해볼까? 오늘 프린트 드린 거 있을 건데 오늘 요거 드렸죠.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증설해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로 봐야 돼? 주요 구조부는 대손. 단 3개 이상 뭐 3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 나올 때에는 몇 개 수선하고 뭐야? 변경. 근데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가, 세. 요것만 기억하면 돼. 풀어볼까? 자, 이거 봐요. 지금 대손이라고 그랬죠? 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그리고 바닥, 주계단입니다. 저기 빨간 색깔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얘는 뭐 할 때? 증설 해체할 때. 요거 30 이상을 뭐 할 때? 수선 변경. 3개 이상을. 수선 변경. 3개 이상을. 수선 변경. 지붕틀도 몇 개 이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그리고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은 방방 뭐야? 계단. 얘는 뭐 하면? 건드리면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는 3개란 말 안 써 있죠.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계단, 방방계단은 뭐? 건드리면. 그래서 뭐 하거나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는 것은 뭐다? 대손. 그리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줄여서 뭐라 불렀죠? 가세 건드리면 대손. 마감재로도 증설 해체하거나 얼마 이상을 수선 변경?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뭐다? 대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했다. 그럼 뭐다? 대수선.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3개. 면적은? 근데 땡땡땡은 건드리면 대손 이랬죠. 뭐? 계단. 방이 뭐예요?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건드리면 뭐다? 대손. 또 건드리면 세. 가가 뭐예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건드리면 무조건 건드리면 뭐다? 대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됐고. 그래서 10번하고 8번에 건축하고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리모델링 그러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중에서 정부는 어느 걸 더 지원하고 싶을까요?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죠. 리모델링은 쓸만한데 조금 더 고쳐서 쓰다가 좀 약간 오래된 건분들 좀 노후화되는 거 억제하고 기능을 좀 올리는 거잖아요. 정부는 어디를 많이 하라고? 그럼 누구는 규제를 심하게 해야 되고 재건축은 규제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책 보다 보면 재건축 규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리모델링 규제가 아니라 리모델링 완화라고 써 있어요. 항상. 그럼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는 거가 뭐야?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의 노후화를 뭐 하고 억제, 기능을 향상하려고 뜯어 고치는 거를 뭐라고 하죠? 대수선. 그래서 기능을 증대하는 거예요. 기능 증대개. 증이 뭐예요? 증축하거나 대손하거나 개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수선, 증축, 개축이 증대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기능을 좀 떨어질까봐 기능을 좀 향상하려고 증축하거나 대손하거나 일부를 뭐 하는 거? 개축. 근데 이게 건축법에서는 개축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법에는 뭐가 없네? 개축이 없어요. 지금 우리 무슨 법 하고 있죠? 건축법에는 개축까지도 포함해서 리모델링으로 봐요. 개축하는 것도. 근데 주택법 가면은 개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주택법에는 뭐가 포함 안 된다고? 개축.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다음 주에 주택법 들어가면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자, 리모델링은 항상 완화 나온댔어요. 강화 나온다고 그랬어요. 얘 나오면 일단 완화란 표현 나올 거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잠깐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그 아키텍처라는 무슨 책에 그 외국 책이고 외국 잡지거든요. 외국 잡지에 아파트 건설 수준 능력상 1위가 우리나라거든요. 1위 우리나라, 2위가 독일, 일본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빨리 무너지는 것도 1위 우리나라. 잘 짓는 거 우리나라 1위야. 근데 이 아파트를 왜 잘 짓냐 우리나라가 왜 잘 지어? 맨날 얘만 짓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기술력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서 시간이 한 20년 지나서 좀 노후화 돼가지고 이걸 좀 뜯어고치려는 거야. 뜯어고치려고 바닥을 뜯으면 위에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내려와요. 하도 튼튼하게 져놔서. 그럼 리모델링 하려다가 힘드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고 뭐로 가요? 그럼 아예 건축물을 지을 때 리모델링이 되게 쉽게끔 아예 설계를 빼버리면 나중에 뭐가 활성화되겠네.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이 쉽게 구조를 빼갖고 설계 빼오시면 건물 10층 짓고 12층 짓게 해줍니다. 이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뭐라고 돼 있어요? 특례. 그래서 여기 봐요. 니네들이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을 많이 해라. 그러려면 대통령 영의정 구조로 너가 허가 신청하면 위로 가는 게 뭐죠? 0.25.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뭐예요? 1조. 요 세 가지를 완화해 주겠다. 100분의 얼마라고 돼 있어요? 120. 그러니까 1.2배 완화해 준다는 얘기예요. 10층 질 거를 몇 층으로 짓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이 건설회사라는 사람이야. 내가 건설회사야. 그럼 10층 짓는 것보다 12층 짓는 게 좋죠. 그럼 설계를 뺄 때 리모델링이 용이하지 않게. 용이하게 설계를 빼서 지었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용이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하겠네?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 그렇게 빼와. 내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해 줄게.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라고 그래요. 뭘 갖고 틀리게 할 거냐면 요거. 120을 130으로 고치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리모델. 또 리모델. 리모델은 100분의 120이에요. 리모델은 120이에요. 항상 머릿속에 리모델은 나오면 120 이렇게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리모델. 안 할 거예요? 나 혼자 쪽팔리게. 이게 혼자 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같이 해주세요. 정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리모델 120. 리모델 나오면 그냥 120이 나와야 돼요. 120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강화해 주겠다고. 왜 재건축보다는 야 쓸만한데 왜 다시 져? 좀 더 쓰다가 조금 더 쓰다가 좀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라고 해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3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기본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요약집에는 이런 내용 안 들어가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근데 기본서 봤던 사람은 이거 본 것 같아 해서 찍기라도 하는데 요약집만 본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시험장에서. 네, 건축법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요약집은 이걸 줄일 거 아니에요. 잘 안 나왔던 것들은 좀 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요약집만 한 사람은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야. 7문제 중에 그게 4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3문제 맞잖아요. 점수 올릴 데가 없어. 그래서 기본서 한 번은 딱 훑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구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약간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기둥하고 기둥거리가 좀 가까운 게 위험해, 먼 게 위험해. 멀수록 위험해. 그래서 기둥이 몇 개죠? 2개니까 20m 이상이 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건축물 지을 때는 위험하니까 구조 안전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기억에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대손하겠다.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이 특수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에 관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무슨 구조 건축물일 때?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일단 기둥과 기둥거리가 몇 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 돌출이 될 때요. 여기가 한쪽 끝은 고정이 됐고 한쪽 끝은 고정이 안 됐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네? 자꾸 이렇게 휘어지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3m 이상 돌출되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3m 이상 돌출된 이런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건축물을 지을 때 착공 신고할 때 뭐 아까 신청하라고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해라.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3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그게 지문이 시험 지문이야. 근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뭐야가 되는 거야. 한번 들어두세요. 특수구조는 약간 위험성 있는 거. 기둥거리가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게 몇 미터 이상? 그럼 얘는 안전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심의 신청해야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넘기세요. 그럼 절차까지는 안 나오니까 뭐 뒤에 넘기면 뭐 15일 안에 구조 전문 분야의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신청 대상이 뭐냐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고 요 특수구조 건축물 옆에 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기둥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고 돌출된 길이는 몇 미터 이상. 저런 건축물을 무슨 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특수구조다 보니까 위험해서 쟤네들은 착공 신고할 때 뭘 거쳐야 된다. 심의 신청한다. 그거 대상을 물어보지 절차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공부하는 거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저를 믿으셔야 돼요. X 하세요. 이렇게. 크게 하셔야 돼. 조그맣게 해놓으면 친구 와서 점 찍어 이렇게. 크게. 또 X 딱 해놓고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번. 도로 잘 나옵니다. 도로.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건축 대수선 도로예요. 세 개가 한 번에 같이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일단 도로 그러면은 자 여기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자 집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집에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걸어가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보행이라고 그래. 걸어가는 거 뭐라고 그래? 보행. 근데 한 사람만 지나가면 안 되죠. 가다가 만나면은 가위바위보 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행도 가능하면서 만약에 내가 차를 갖고 가면 차도 진입돼야 되죠. 자동차도 한 대 지나가야 돼. 보통 우리가 자동차 중에 승용차, 버스, 뭐 승합차 중에 뭐가 제일 많죠? 승용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준 승용차 기준 잡아 항상. 승용차 중에서 폭이 제일 넓은 차가 제네시스거든요. 카니발보다 더 넓어. 1.9798이에요. 몇 미터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폭을 2m 잡아준 거예요. 자, 자동차 나오면 항상 2m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제일 넓은 게 뭐죠? 어깨. 그래서 어깨를 남자 기준 잡아야 돼, 여자 기준 잡아야 돼. 남자 기준 잡을 때 이 어깨 너비를 잡을 때 얼마 정도 잡았을까? 1m는 병신이에요, 병신. 이거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57에서 56이 평균이거든요. 남자 어깨를 봤을 때. 저야 어좁이라 좀 좁은데 어깨 넓은 사람은 뭐 60까지도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0 잡아놨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나갈 때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 복도 있죠. 60에 60이면 몇이야? 그래서 우리 복도가 120m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 계단 올라갈 때도 부딪히면 안 되죠. 부딪히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안 되려면 몇 센치 이상? 120cm 이상이 된 게 어깨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얘가 물건 들고 다니죠. 물건 들고 다니니까 몇 미터 줘야 돼? 1m 정도 준 거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4m. 그래서 폭은 4m 이상을 갖춰라가 건축법 규정이에요. 이거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도로. 무슨 법상 도로지 지금? 지금 제가 건축법 하는데 도로가 나오고요. 저기 지적에 관한 법에도 도로 나오고 고속도로법상에도 도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 무슨 법상 도로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그럼 일단 뭐가 가능해야겠네. 그리고 뭐도 가능하고 그리고 너비도 얼마 이상? 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 건축법상 도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에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랑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하는 도로나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 현관편은 예정도로에다가 하세요. 그럼 조건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하면서 너비가 몇 미터 이상? 그걸 도로라 하고 현재 개설은 안 됐으나 개설이 될 거라고 결정된 것도 도로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정도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걸 도로라 하는데 뭐 다른 법에서 뭐 국토계획법이나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에서 결정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신고할 때 특광, 특특도, 시군구가 지정 공간도로, 이거 소방도로 같은 거. 혹시 아파트 단지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도로 봤죠? 그거 주차하면 돼, 안 돼? 안 돼.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해 놓으면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불법 주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도로로 보는데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다음에 대통령 영위제한 구조의 너비 도로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해가지고 요 기억은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다가 달동네라고 써놨어요. 달동네는 차량 진입 가능할까? 경사도가 높아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달동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4m 이상 될 필요 없다. 자동차 몇 글자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몇 미터? 그래서 이제 3m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기가 이렇게 해서 너무 높으면 얘는 원래 도로 아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4m가 아니어도 되고 몇 미터여도 된대. 3m여도 도로로 간주하겠대. 원칙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4m 이상인데 예외 있는 거죠. 막다른 도로. 끝이 막힌 도로인데 그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도로 너비를 2m, 3m, 6m, 4m로 하는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막다른 도로예요. 끝이 막혔죠. 이 길이가 10m 미만이다. 요거는 10m에서 35m 사이다. 여기 35m 이상이다. 그럼 여기 폭이 10m 미만이면 차가 들어갔다가 빠꾸 하면 되죠. 그럼 차가 들어갔다 빠꾸 하면 되니까 폭은 몇 미터 이상이면 되겠네? 그래서 2m 이상이면 된다. 이게 이 소리예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얼마 이상? 2m. 10에서 35 사이일 때는 차 한 대 지나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 한 사람 자동차이면 더하면 몇이네? 그게 3m 이상일 것. 그리고 35m 이상이면 차가 유턴해서 나와야 돼. 유턴. 몇 미터 이상일 것? 6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4m로 완화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미터인지를 준 다음에 소요 너비는 몇 미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2 곱하기 3은 몇이죠? 2, 3, 6, 10, 35, 35. 저희 누나 이름이 고미희거든요. 고미희야, 미희. 미인데 제가 미희야 부르거든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다 미희야. 한번 해봐요. 미희야. 그래서 미만 이상 미희야. 10m 미만은 몇 미터 이상? 10m 이상에서 35m 사이일 때는 폭이 3m.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인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시골은 몇 미터? 요거를 이제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시오로 하면 쓸 정도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보고 대답해도 돼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5m일 경우 폭은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40m인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이다. 3m. 그 대답할 정도면 돼. 근데 시험에서는 제가 묻는 거 절대 안 나오고요. 거기 들으세요. 빨리 대답해야 돼. 2m인지 3m인지 6m인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인 경우 너비는 10m. 3m죠. 이거 봐, 벌써 헷갈렸잖아. 10, 35, 35. 우리나라 이름 뭐라고요? 미이. 10m는 이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m지. 근데 2m라고 나오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 이 말 이해됐어요? 그 뒤에 그림 보시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럼 몇 미터 폭? 2m. 10에서 35 사이면 3m. 35m 이상이면 6m 이상인데 도시 아닌 읍면 같은 시골이면 그러니까 요거 정도 알 정도면 돼요. 이게 뭐 그린 것 같아요? 리어커? 소방차 그리면
소방차. 예. 소방차. 자세히 아직 안 그린 거야. 전화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 이렇게. 호수 묶인 거 있죠? 이 길이가 35m가 최대 길이에요. 이 35가 그 35야. 그럼 얘가 와가지고 얼마까지는 호수가 간다는 얘기? 그럼 35m 이내까지는 끌 수 있는 거네? 35m 이상이면 못 끄죠? 그럼 차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차가 하나 주차돼 있어. 그럼 얘가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차량 때문에 4m, 2m 더해서 6m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5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거 왜 어디서 찾았냐면 2002년인가? 월드컵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종로에 육서당 학원이라고 있는데 육서당 학원은 공무원도 강의하고 공인중개사도 같이 강의하던 학원인데 소방직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하고 방을 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하고 있는데 소방차 관련돼서 막 이거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걸 보고 있을 때 뭐 물어보러 왔다길래 내가 혹시 몰라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거 왜 35m인지 혹시 아세요? 했더니 아 소방길이 호수네 이러더라고. 호수 길이가 35m래요. 나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왜 32도 아니고 33도 아니고 35일까 고민했거든. 찾았더니 소방 호수 길이가 35라는 거야. 이제 안 까먹겠지? 예, 됐어. 고개 들으세요. 10m 미만이면 폭은 10에서 35 사이면 35m 이상이면 도시 안에 넣으면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예, 끝. 됐고 그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만 하면 끝나. 요 13번에서는 체크를 어디다 하시냐면 거기 1번에 건축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감리자 체크해 보세요. 시험에 언급한 거 2개. 건축주하고 요 감리자. 나머지는 뭐 읽어두면 되는데 내가 건물을 짓겠다고 행위를 하는 사람이 건축주죠. 행위가 아까 3가지 있었어요. 뭐 하는 행위? 건축, 뜯어고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용도변경. 요거 하려고 발주하는 사람, 현장 관리인 두고 공사하는 사람 뭐라고 부른다? 건축주.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설계를 작성해서 그 의도하는 바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감리자는 현재 이 도면대로 되는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공되는지 확인해서 코 빨간 사람 있잖아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 그분을 뭐라고 그래? 감리자. 그리고 요 2번하고 3번은 신설 규정인데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이 단어의 뜻이 들어있어요. 자, 제조업자라는 건 뭐냐면 그 건축을 하려면 대소하려면 어떤 자재가 필요하잖아. 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제조업자. 그 자재를 유통시키는 판매하는 업자 있죠. 판매하거나 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는데 유통업자. 바꿔놨을 때 알 정도면 돼요. 제조하는 사람은 제조업자겠지 당연히. 판매하거나 납품하면 뭐예요? 유통업자예요. 그거 한 번 나왔고 시공자는 노가다 하는 분, 관계 전문 기술자는 지도 자문하는 사람. 똑같이. 설계 도서라는 거는 공사를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조에 맞게끔 계산돼서 만들어진 구조 계산서, 그리고 건축 절차에 관련된 시방서, 이걸 통칭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설계 도서. 설계 도서는 도면 시방서 통칭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한다? 설계 뭐예요? 도서. 여기. 요거 한 번 나왔어요.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건축할 때 구조 안전에 관한 것과 절차에 관한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설계도서에 해당합니까? 네. 해당하지 않는다로 나왔어요.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한다. 아까시. 됐고 그다음에 15번. 여기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여기 잠깐 보세요. 건물을 가진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건물을 가진 사람을 소유자. 미국 가 있으면 누구 두고 가지? 관리자가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얘를 대지 구조 설비에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서 관리하는데 언제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 관리라고 해요.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걸 유지 관리를 하고 특별건축구역은 이거 뒤에서 나오니까 후회하시면 돼요. 후회.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17번 요거 나왔지.
체크 하나 해볼게요.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지금 3개 나왔죠, 3개. 보통 우리가 고층이라 그러면 몇 층을 말하냐, 뭐 초고층이면 몇 층을 말하냐, 요거 할 때, 자, 보통 우리가 초고층 그러면은 되게 높은 건물 말하는 거잖아요. 법에서 볼 때 요런 건물 있죠. 이거 보면 높아요, 안 높아요? 한번 따라해봐. 오따 높다. 따라봐. 따라봐. 오따 높다. 50층, 50층 말하는 거야. 기억해야 돼. 몇 층 이상을 초고층이라 한다고? 내가 창피해요? 못 외운 게 창피한 거지. 몇 층? 50층. 제가 아까 몇 메달 1층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럼 54. 그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따놓다 기억해. 몇 층? 50층.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여기서 이거나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이 아니에요. 그럼 몇 층 이상이거나? 그럼 54.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48층인데 210m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죠?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되면 초고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초고층이란 말을 왜 만들었냐면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완화시키려고. 너무 높잖아. 그럼 주요구조부라든지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피난 시설 같은 걸 더 추가로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건물 주면 51층 질래요? 49층 질래? 그 49층, 우리나라에 49층 건물이 그게 제일 많아. 198m가 많을까? 201m가 많을까? 198m 건물이 그렇게 많은 거야. 뭐가 안 되려고? 초고층이 안 되려고. 그리고 고층 건물은 고3에서 고3 몇 층? 30층이에요.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아까 4m 1층 본댔죠. 3, 4, 120m 이상이거나. 그래서 초고층 그러면 머릿속에 50층만 기억하시면 되고 고층 그러면 몇 층이라고요? 30층.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3, 4, 120m 이상이면 고층이에요. 초고층 그러면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5, 4, 200m 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초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은 아니고 고층이야. 그럼 이거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중간치를. 그래서 중간치는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할 때 가끔가다가 숫자를 내는 건데 100층까지 안 짓고 왜 모두 49층이야? 느낌 왔죠? 몇 층 이상 되면 50층 이상 되면 무슨 건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중간에 여기 피난 안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30개 층마다 무조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라, 지진 대비 규제 뭐 강화해라, 테러 대비해라, 뭐 해일 대비해라 이런 규제가 세다 보니까 50층 안 짓고 49층을 많이 짓는 거예요. 200m 안 짓고 몇 메타죠? 198m, 막 199.98m 이렇게 져요. 요 높이가 198이에요. 뭐 그래서 2cm 작게 해서 200m 안 되게.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 고층 건물 그러면 9, 3층, 초층 그러면은 뭐야? 50층. 여기서 이거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3, 4, 12, 4, 5, 20, 200m.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초고층이나 고층이라 하는데 고층인데 초고층이 아니면 뭐라고 부른대? 준초고층이래. 고층 건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라 한다? 준초고층. 그래서 고층은 30층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초고층은 몇 층? 50층. 중간일 때는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 이렇게 하면 돼. 됐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18번에 실내 건축 그러면 그 건축물의 실내 안전을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대통령 영의자한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요 내부에서 하는 거죠. 내부에서 하는 거라 이거 무슨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실내 건축. 그래서 그 설계하는 애는 건축가라고 그러고 내부 인테리어 하는 애는 실내 건축가라고 그래요. 실내 건축 들어봤어요? 네. 끝. 자, 오른쪽에 19번하고 20번하고 21번 중에서는 20번은 여러분 건축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요 20번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건축사 시험에는 나오고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와. 봐요. 내화 구조 하나랑 불연제로 요것만 체크할래? 2번하고 5번. 자, 내화라는 건 불에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고요. 불연이란 연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 타지 않는 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불에 견디는 구조,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그럼 잘 보세요. 주요 구조부는 주로 내화 구조로 하는 게 맞을까? 불연제로 하는 게 맞을까?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기둥 뭘로 돼 있죠? 기둥 바닥 주로 뭐로 돼 있어? 시멘트 철근 돼 있지. 불에 견디는 구조잖아. 그래서 내화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얘 있죠, 얘. 얘 라이터가 떠놓으면 잘 안 타요. 불연제로야. 불연소하지 않는데 일정한 온도를 넘어가면 타버려요. 그래서 소방법상 이 우리 칠판 같은 경우는 방염제로 써가지고 불연제로 넣어야 돼요. 근데 요 벽 같은 경우는 무슨 구조로 해야 돼? 내화 구조로 해야 돼.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겠네? 내화 구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곳이 방화지구일 때.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에 있으면 주요 구조부를 다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네?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겠죠? 대신에 방화지구에 안전하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혜택 줘야겠네? 행위자 완화해주겠다 이런 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화 구조는 견디는 거, 불연제로는 잘 연소 안 하는데 일정한 온도 올라가면 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로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뭐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여긴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뭘로 하세요? 내화 구조.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로 해라. 요것만 기억하면 돼. 됐고. 그 다음에 21번은 영어 정리 다 끝났다. 부속이란 말은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 대지 부속 그러면 대지 부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1번, 2번. 자 1번도 주차장이고 2번도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부속 건축물 같으세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제가 지금 정의할 건데 얘 1번도 주차장이고 2번도 주차장이에요. 어느 게 부속 건축물이냐? 얘는 건축물이지 부속이 아니지. 건축물이잖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돼서 별도로 설치하는 걸 부속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분리된이에요. 분리된. 이 안에 있는 게 부속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같은 대지의 주된 건물과 여기서 뭐된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주된 건물을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뭐라고 불러요? 부속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2번. 분리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네. 됐고. 부속 용도는 안 봐도 되고. 됐고.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발코니. 우리 발코니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눈을 칙 찔러버려야 돼. 완전 다른 거야. 발코니랑 베란다는 다른 거예요. 지금 몇 층 건물인 것 같으세요? 4층 건물이죠. 근데 지금 현재 몇 층은 꺾였네? 자신이 꺾였죠. 그러면 여기 요 바닥 면적하고 요 바닥 면적이 차이가 남는 요 공간 있죠.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요. 베란다. 베란다는 뭐냐면 아래층 바닥 면적과 위층 바닥 면적 사이로 남는 거를 베란다라고 그래요. 근데 발코니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지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볼록 튀어나온 게 뭐냐면 1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1층에서 불이 났어. 불이야! 불 나면 불이 옆으로 가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뭐 위로 가면 붙어버리겠네. 붙어버리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바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하면 바로바로 붙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튀어나온 요거를 우리 발코니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발코니.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들 보면 옛날에 아파트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분양을 할 때 난간까지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분양할 때 이렇게 분양했거든요. 근데 담배 피려고 나오면 그래서 담배 피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야. 겨울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추우니까 얘네들이 샤시를 했어요. 샤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튀어나왔던 요거를 우리 베란다라고 불러, 발코니라 불러. 발코니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약간 사전에 차단하죠. 예? 그래서 얘를 거쳐서 들어오면 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충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를 연결하는 무슨 공간이에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으로 인해 건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라고 그래요. 근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기서 누워 있는데 지나가다가 자꾸 날 밟아. 왜 밟아? 좁아서. 제가 자고 있는데 밟아. 아들내미 밟고 엄마가 밟고 막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벽을 뚫었어요. 그럼 요거 발코니를 무단으로 뭐 한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거실처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철거해라라고 해서 원래대로 돌려놔라 했더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는 거야. 옆집도 있고 저 집도 있고 다 한 거야.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걸 합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허가를 받고 해라. 대신에 피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해당 그 화재에 났을 때 그 조건에 맞으면 확장해도 돼. 그래서 요즘엔 다 확장해서 팔죠. 옛날에 확장해서 팔지 않았었어요. 확장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선택을 받은 거지. 근데 요거는 발코니 뭐라고 그러죠 이걸? 확장한다고 그래.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조 제한 때문에 올라가다 이렇게 꺾인 거예요. 여기 건물 지면 안 돼. 근데 여기다가 샤시하면 됩니까? 샤시하면 얘는 불법인 거야. 얘는 불법 건축물이고 얘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 여기서 사람들 뭐 하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아령 갖다 놓고 누워가지고 막 이거 하잖아. 하다가 목절로 죽고 하잖아요. 이거 베란다라 불러. 이거 뭐라 그래? 베란다. 이건 뭐라 불러? 발코니. 발코니는 1.5m까지 공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코니 다 1.5m예요. 1.5m를 넘어버리면 바닥 면적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1.5m까지 나와도 되는데 만약 2m 나왔다. 그러면 요 남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몇 미터까지 공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아파트 사는데 발코니가 있어. 근데 그게 1.5m 넘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고해 볼란 게. 예. 그러면 1.5m까지 공짜인데 옛날에 한번 한시적으로 2m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간이 화단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옛날에 간이 화단을 했으면 2m까지 준다 했더니 사람들이 2m 줬더니 전부 다 그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 달리기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미터만 남은 거야? 그럼 1.5m까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얘는 공짜로 주는 서비스한 거죠. 그래서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부양받을 때 서비스 면적은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가 몇 미터까지? 근데 이거는 발코니가 아니라 뭐야? 베란다예요. 그리고 1층에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런 걸 테라스라고 그래. 어닝 같은 거 달아가지고 돌리는 거. 이걸 테라스.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가 야 베란다 가서 사과 갖고 와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아파트는 베란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발코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발코니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시대 황제가 사람들 만날 때 무슨 벽이 있으면 여기 볼록 동그랗게 튀어나온 데 있죠. 커튼 이렇게 있고 커튼을 딱 치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난간 앞에서 사람들 막 손 흔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후 하는 거 있잖아. 이걸 발코니라고 했던 건데 그게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된 거야. 저거는 발코니야 베란다야. 이제 뭐가 차이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래층 바닥하고 위층 바닥 차이로 남으면 우리 이거 뭐라 부른다? 베란다라고 부르고 이건 뭐라고 부르고? 발코니. 1층에 약간 칸막이 올려놓은 걸 테라스라고 그래요. 포치라고 하거나.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거기서 23번에서 중요한 거는 내부 외부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24번. 한옥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한옥은 한옥 등 자산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을 말한다. 그럼 이 법이 아니라 한옥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다음에 25번. 25번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돼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놓고 1번하고 2번 나눴죠.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다중할 때 다가 많다 다짜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네, 완화해야겠네. 강화해야죠.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 버글버글한 건데 몇 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1번에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인데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래요.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가 5,500인데 문화집회시설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그중에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잘 봐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면 불나면 만약 극장에서 영화보다 불났어. 그럼 다 죽은 거야. 그럼 주요 구조부 뭘로 해야 돼요? 내화 구조로 하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불연제로 써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기준을 얼마를 잡은 거네.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데 문화집회시설 바글바글한 거. 주말이면 할렐루야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 종교시설. 백화점 같은데 뭐죠? 판매시설. 운수는 사람들 데려다 주는 거죠. 여객용 시설. 운수 시설 말고 의료 시설은 우리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막 걸리는 데가 어디야?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관광 숙박 시설 중에서 우리가 숙박 시설인데 이게 사람들 바글바글한 거라 5천 이상인데 이거에 해당이 되면은 뭐로 봐요? 다중이용이에요. 그런데 5층은 안 되고 5천도 안 되는데 무조건 몇 층 이상이면 그러면 요거에 해당이 되거나 요거에 해당되거나 두 가지잖아요. 그 해당되는 걸 찾아라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는 뺐네? 동물원하고 식물원 뺐죠. 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같은 게 동물원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동물원에 있는데 구경하고 있었어. 낙타 구경하고 있는데 불났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낙타 타고 도망가면 되죠. 예. 이게 뭐 도망갈 공간이 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0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인 동물원은 다중 이용 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 틀렸죠? 뭐는 제외한다고? 동물원, 식물원 제외야. 그래서 이거 단어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문종판운숙종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문종판운숙종. 외워둬야 돼 이거는. 얼마 이상의. 그래서 문종판운숙종 그다음에 뭐는 제외한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예요. 그럼 해볼까?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무조건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의? 5천 이상의 불러요. 문, 종, 판, 운, 숙, 종. 예. 그리고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문화집회시설에서 뭐하고 뭐는 뺀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뺀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잘 봐요. 문이 뭐예요? 문화집회시설 종, 종교시설 판, 판매시설 운, 운수시설 숙, 숙박, 관광숙박 말하는 거야. 그 종이 뭐예요?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에서. 걔네가 얼마 이상인데 5천 이상. 그거 아니더라도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뭐로 봐요? 다중이용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나왔고 앞에 준자 붙었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닌데 준해서 관리한다야. 근데 바닥 면적 아까 얼마였었죠? 근데 얘는 1,000으로 바뀌어요. 얼마 이상? 1,000 이상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거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거기 10번하고 12번만 체크하시겠어요? 10번하고 12번. 10번하고 12번. 아까 문종 파는 숙종 있었죠? 걔는 당연히 1,000 이상이어도 준다중으로 뺄 수 있는데 아까 문종 파는 숙종에 숙박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위락시설인데 위락시설은 없죠? 위락시설은 어디에는 있네? 준다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누가 쓰는 거죠? 위락시설은 누가 쓰는 거야? 성인이 쓰는 거야, 성인. 위락시설이잖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어린. 예? 이거 위락시설은 성인만 쓰는 거잖아요. 다중일 수가 없지. 근데 준다중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준다중에는 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5천이 아니라 얼마? 1,000 이상인데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은 준다중에 포함이 돼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돼.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되니까
옛날에 막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까 두 종류로 나눠진댔죠. 무조건 바다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데 문종, 판은숙 종합병원입니다. 그리고 몇 층 이상이면 단 문화집회 시설 중에 뭐하고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불라도 동물원하고 식물원 제외 그거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준다 준 그러면 바다 면적이 5천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고 1,000으로 바뀌고 문종 판은숙 종 있는데 추가되는 거 아까 위락하고 뭐 두 가지가 주로 나오니까 위락하고 장례설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다음에 특수구조 아까 잠깐 했는데 특수구조 그러면 아까 기둥기둥거리가 몇 미터 그리고 돌출되는 길이가 그거 요거 있어요. 이게 그거구나. 32회 때 나왔는데 한쪽 끝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아까 다른 끝은 지지가 안 되고 튀어나온 게 몇 미터 이상 돌출되면 위험하다 특수구조다라고 그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미터 이상이면은 뭐예요? 특수구조고 특수설계, 특수시공, 특수공법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겠지. 3번 갖고 틀리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1번에 몇 미터 이상 돌출? 3미터. 기둥 사이 거리가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얘 아까 착공 신고할 때 뭐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구조안전에 따른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22년도 감평사 문제니까 작년 문제죠. 작년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의 조문 1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른 걸 찾아라 했네. 자 해볼게요. 지하층이란 말 나왔어요. 지하층이란 말 나오면은 두 단어 기억하랬어요. 바닥이 있는데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에 2분의 1 이상.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2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고층 건물 고3이랬죠. 고3 몇 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3, 4 120m. 그러면 2, 30, 120 찾아야죠. 2, 30, 120. 답 3번이네. 이걸 시험 문제라고 수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 지금 27번까지 한 거 정도만 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제일 잘 나오는 거 아까 건축, 대수선, 그다음에 아까 도로. 그 세 개가 제일 주로 많이 나오니까 걔 위주로 푸시면 되고 요 예제 요 정도 수준이면 풀만 하죠. 풀만 하잖아요. 됐어. 그거까지 하고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 건축법 적용 범위라고 그래서 이제는 용어 정의 끝났잖아요. 이제 용어는 끝났어. 끝났으면 이제 건축법을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 어디다 적용해야지? 건축물에다가 공작물에다가. 건축물 중에 455개 종류가 있는데 455개 중에서 5개는 적용을 안 하게 돼 있어요. 5개는 적용을 안 해. 그러면 450개를 외울래요? 5개를 외울래요? 5개 외워야 되지.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455개 종류 중에 5개 빼고 나머지는 다 건축법 적용받는다. 이거 하나랑 건축법은 대한민국 땅 중에 전부 다 적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전부 적용 안 하고 일부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요 적용 대상 지역하고 적용 대상물 두 개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인데 거기가 3번에 적용 범위 및 지역이라고 돼 있고 1번은 제가 조금 전에 건축물이 아까 455개 있으면 몇 개는 아니라고. 그럼 거기 1.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써 있죠.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 몇 개 있을 거다. 5개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5개 있죠. 그 5개 외워두고 얘 아니면 다 건축법 적용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그림 있죠. 그 그림 구분하는 거야. 그 구분하면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은
기본서 저랑 같이 한번 한 다음에 혼자서 한번 딱 하고 나중에 이제 숫자 관련돼서 외울 거 딱 외우면 건축법이 제일 쉬워요. 방금 전에 봤듯이 아까 지하층 그러면 키워드가 뭐하고 뭐였지? 평균 높이 2분의 1 기억하죠? 고, 아니 고층 건물 그러면 30층, 초고층 그러면 50층. 그 외우는 사람 푸는 거고 못 외우는 사람 못 푸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많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건축법은 처음에 이제 용어 정리 잘 해놓고 절차 좀 잘 해놓고 권한자 해두면 7문제가 항상 나오는 게 4개에서 5개가 있어요. 걔만 달달 하면 되잖아. 예. 그럼 이제 양 확 줄 수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한번 해두지 않으면 뒤에 가서 의학책 갖고는 안 돼. 예. 지금 내가 교재 다 보여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455개 중에서 몇 개만 적용 안 한다. 5개래. 이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라고 되는데 잘 보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보시면 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지붕 있어 없어? 있어. 벽 있죠?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잖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인데 얘는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 어디다 줘놨지 지금? 우리나라는 도로, 선로, 수면에는 못 져요. 그럼 얘 건축법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건데 여기 항상 아주머니가 여기서 손 내밀고 있지. 내놓으라고. 그럼 불법 건물이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가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도로법상 적용받아요. 고속도로법상 진 거야 얘는. 그럼 얘는 잘 들어야 돼.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뭐 하겠다. 제외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철도, 선로, 부지 있죠. 철도 부지에는 건물 지어요. 선로 부지에는 못 지어요. 못 지는데 플랫폼 같은 거. 이 선로 부지죠. 그럼 여기 기차가 이렇게 와. 기차 이제 문 열리겠죠. 문 열리면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위에 뭐 있네? 지붕에 기둥이 있죠. 건축물 맞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저기서 선로 부지를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부산행처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선로 부지에 지는 거죠. 그럼 건축법을 적용해야 돼? 적용하지 않아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은 뭐냐면 땅땅땅땅땅땅땅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철도 지나가는데 도로야. 횡단보도 있으면 이 안에서 이 아저씨가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운전 보안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행 시설 여기 위로 올라올 때 보행서 갖고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급수 급탕 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은 선로 부지에 못 짓지만 얘네들은 지을 수가 있다. 왜? 건축법을 적용해서 적용 안 해서. 적용 안 해서. 문화재. 문화재 있죠. 혹시 요거 뭐지? 요게? 남대문인가? 남대문 같은데 남대문하고 숭례문 있죠. 숭례문이 남대문이잖아. 남대문이 보물 1호인가? 국보 1호가 뭐지? 국보 1호가 동대문인가? 갑자기 왜 그걸 묻고 지랄이야. 보물 1호가 뭐예요?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남편 그러는 거야. 눈을 확 찔러. 저 문화재죠. 근데 제가 어디 위에 있냐면 도로 위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으니까 불법 건축물이지.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면 안 돼. 그럼 쟤는 건축법 적용할 수가. 쟤 문화재 보호법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건축물인데 지붕 있고 벽 있고 한데 건축물은 맞는데 무슨 법 적용할 수 없다. 그 건축법을 적용해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 현재 지정된 거나 임시 지정된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통 사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전통 사찰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문화재야. 그 2개는 적용 안 하지만 나머지 98개는 적용해요. 문화재로 뭐가 돼야 돼요? 지정 아니면 뭐 임시 지정. 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뭐 되거나 또는 뭐 그럼 만약에 전통 한옥인데 건축법 적용 받으나 임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고속도로 통행 철도 문화재 그리고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 많이 본 적 있죠? 근데 이 컨테이너가 공장 안에서 수송용으로 쓰이기 위한 거 있잖아. 걔네들 같은 경우는 옮겨야 되잖아. 이렇게 옮겨야 되다 보니까 건축법을 정하기 곤란해요. 이게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냐면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데 거기 간이 창고로 쓰이는 거는 건축법 적용 안 해요. 적용하려고 그러면 내일 필리핀 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나비가 한번 강원도 휩쓸고 가가지고 건축물 다 날아갔잖아요. 그때 이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그냥 공장에 수송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아니, 그냥 건축법 적용 받아요. 근데 컨테이너인데 어디 안에서? 이 공장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지문에 나와야 되는데 공장이란 말이 없다. 그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리고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이라고 수문조작실 뭐냐면 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하천에다가는 건물 못 짓지만 수문 조작하기 위해서 넣은 거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인데 건축법규 적용 안 한다 해서 이거를 고철 문칸수라고 그래. 고상철 문칸방 살았는데 온통 수만 맞았어 제가. 고가 뭐예요? 고상철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문화재 임시 지정된 거 포함합니까? 예, 지정 임시 지정 문화재 칸이 뭐야? 컨테이너 어디 안에서 그 단어가 나와야 돼. 공장 안에서 수송용으로 쓰이는 거. 수가 뭐예요? 수문 조작실은 건축물이지만 어느 법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철 문칸수라고 그래요. 이거 아까 했던 거 외우고 가야겠다. 프린트 나갔던 거 중에서 이거 끝내고 쉬어야지. 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할 때 두 종류 있었죠. 무조건 몇 층 이상이면. 요거는 솔직히 알죠? 무조건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요게 기억이 안 나요. 바닥면 작게 얼마? 5천 이상의 문, 종, 판, 은, 숙, 종. 여기까지 써요. 근데 문이 뭐냐고 했더니 이러면 안 돼.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관광숙박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 종합병원인데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중에 뭐하고 뭐는 빼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중은 아닌데 준에서 관리한다 해서 준다중 그랬죠. 준다중 그러면 바닥면 작게가 얼마로 줄어요? 1천 제곱미터 이상인데 문정 파는 숙종에 그대로 포함되는데 추가되는 거 두 개만 기억해달라. 위락시설하고 장례시설. 이거 두 가지는 추가하시면 돼. 이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물에 규제하는데 건축물 중에서 적용 안 하는 게 몇 개가 있다. 그게 뭐예요? 고, 철, 문, 칸, 수. 요 정도만 하시면 돼. 고가 뭐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물 맞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철도 관련 시설인데 뭐 철도 역사는 적용해요. 그 대지위에다 줘야 돼. 철도 관련 시설 중에 운전 보안 시설이나 보행 시설이나 급탕 시설 이런 것들. 문이 뭐였죠?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임시 지정까지. 컨테이너 어디 안에서 공장 안에서 수송으로 쓰이는 거 수가 뭐예요?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건축물이 맞지만 무슨 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까지만 하면 건축법 적용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권한자 끝내고 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